알프스 소녀 하이디. 찌는 듯이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두터운 외투를 입은 여자아이가 이모와 함께 알프스의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여자아이 이름은 하이디이고 이모의 이름은 데테였어요. 하이디는 5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데테 이모와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모가 프랑크푸르트로 일하러 가게 되어 하이디를 할아버지에게 맡겨야 했어요. 하이디의 할아버지는 알프스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어? 아무르 할아버지는 데테 이모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전 취직이 되어 더 이상 하이디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하이디를 떠맡기고는 곧바로 산을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언짢았어요. 데테가 자기 마음대로 손녀를 맡기고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여운 하이디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풀렸어요. 배고프지? 잠시만 기다려라.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금방 짠 염소젓과 맛있는 빵을 갖다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하이디는 일찍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침대는 이미 비어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하이디는 집에서 나와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염소들에게 소금을 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이디는 반갑게 소리치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에이, 너 자지. 왜 벌써 일어났니? 할아버지는 다정한 눈길로 하이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이디, 조금 있으면 산 아랫마을에서 피터가 올 거야. 피터와 함께 염소를 몰고 산 위에 가보겠니? 네, 할아버지. 저는 이곳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피터는 산 아랫마을에 염소들을 맡아 키우는 아이였어요. 아침이면 이 집 저 집 염소들을 몰고 산 위로 올라가 염소들에게 맛있는 풀을 배불리 먹이고 저녁이면 마을로 돌아갔지요. 피터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간 하이디는 하루 종일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피터도 같이 놀 친구가 생겨 무척 신이 났어요. 피터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피터한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리가 아파 늘 의자에만 앉아 계셔. 그러니? 그럼 내가 내일 문병 갈까? 정말? 고마워, 하이디. 다음날 하이디는 피터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이디는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셨지요. 고맙다, 하이디. 또 놀려오렴. 네, 할머니. 그 뒤 하이디는 자주 피터의 집에 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이디는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라고! 실수! 하이디는 여기서 내가 가르칠 거요. 집에는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하이디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하고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요. 하이디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 보내려면 하이디를 아랫마을에 맡겨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하이디와 헤어지기 싫어 반대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하루는 데테 이모가 알프스 산속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듯 이모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어요. 나한테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텐데 무슨 일로 왔어? 하이디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부잣집에서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이디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프랑크푸르트로 데리고 가서 멋진 숙녀로 만들 거예요. 이모는 하이디의 장래를 생각하라며 할아버지를 설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승낙하고 말았지요. 이모는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갔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맡긴 곳은 제제만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지냈어요. 그래서 클라라의 말동무나 하며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해 하이디를 불렀던 거예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늘 집을 비웠어요. 외로운 클라라는 하이디와 금방 친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하이디는 식사 시간에 하인에게 물었어요. 이 하얀 빵을 피터 할머니에게 선물로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요. 그 빵은 아가씨 빵이잖아요. 하이디는 하얀 빵을 보자기로 잘 싸서 자신의 방에 감춰두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나네. 며칠 뒤 클라라의 가정교사인 마이어 선생님이 하이디의 방에서 썩어버린 빵을 찾아냈어요. 하이디는 그 빵을 빼앗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피터 할머니에게 드릴 빵이에요. 그러자 클라라가 다정하게 하이디를 위로했어요. 하이디, 네가 알프스로 돌아갈 때 하얀 빵을 잔뜩 싸줄게. 그날부터 하이디는 틈만 나면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알프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중 클라라네 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한밤중에 복도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은 반드시 유령의 정체를 밝히도록 하지. 그래. 하인들은 밤늦도록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아니, 넌 하이디잖아. 하인들은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하이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 소동의 주인공은 하이디였던 것이지요. 의사 선생님은 하이디를 진찰했어요. 알프스로 돌아가고 싶어 생긴 병이로군요. 클라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불쌍해라. 얼마나 알프스로 돌아가고 싶으면 병이 났을까요?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는 하이디를 알프스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클라라는 하이디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하얀 빵과 갖가지 선물을 마련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알프스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이디, 어서 오너라. 하이디는 피터 그리고 염소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겨울이 지난 어느 날 하이디는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하이디, 5월에 알프스로 놀러 갈게. 하이디는 클라라의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5월이 되자 클라라는 약속대로 알프스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반가워. 하이디와 클라라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하이디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지냈어요.
피터는 하이디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자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어요. 휠체어가 없어지면 클라라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이디는 휠체어가 부서진 것을 보고 피터에게 말했어요. 피터, 부탁이 있어. 클라라를 부축해줘. 우리 둘이서 클라라에게 걷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휠체어가 없어졌으니 할 수 없잖아. 피터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이디와 함께 클라라의 팔을 잡고 걷는 연습을 도왔어요. 클라라는 기적처럼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클라라는 날마다 걷는 연습을 한 덕에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얼마 뒤 클라라의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알프스로 찾아왔어요. 그때 클라라는 하이디와 피터의 도움을 받으며 아침 일찍부터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클라라는 처마치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 소리쳤어요. 아빠! 이때 하이디와 피터는 클라라를 잡은 손을 슬며시 놓았어요. 클라라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아버지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갔어요. 클라라 아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요. 클라라, 네가 걷다니. 클라라 아빠는 클라라를 품에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